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후 들어서 다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 장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의 상승 그리고 장 중반의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재라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차관급 회의가 이틀 동안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게 추가 관세까지 부과를 하면서 대화 도중에 추가 관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결국에는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잠시 뒤에 전해드릴 거고요. 호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사드의 보복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한령이 좀 해지되는 분위기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호재로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은 전기전자 업종에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의 조정이 오늘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 업종들의 강세가 보이고 화학 업종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주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상승을 오늘도 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편안한 마무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분배 등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는 가운데 수출만 나홀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을 보면 지난달 수출 물량지수는 156.86포인트로 지난해 7월보다 12.5%, 수출 금액지수는 141.68포인트로 17.2%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9%, 24.2%, 17.7%나 증가해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이틀간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협상을 벌였지만 돌파구를 찾진 못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미국 시간 22일부터 이틀 동안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차관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차관급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국은 협상 중에도 상대국에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 폭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갈등 수위만 높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워싱턴에서 끝난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양국은 향후 프로세스를 위해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이틀간의 협상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30%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13억 4,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6.7%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매출은 10억 3천만 달러로 외국인 한 명당 면세점 매출이 내국인의 5.6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매출 호조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이른바 싹쓸이 쇼핑 덕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여전히 상승이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긴 합니다. 4포인트 상승하면서 2287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렇다면 일주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바로 하락 반전했고요.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정오 지나면서부터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최근에 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거래소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32억 원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 기관 팔고 있고요. 기관이 619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 608억 원 팔고 있고요. 연기금이 48억 원, 투신이 31억 원 팝니다. 개인도 오늘장에서는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약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2%의 상승 나타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66%나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올라가고요. LG화학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12만 3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이버 그리고 더불어서 카카오도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1.21% 조정 나오면서 어느새 또 주가는 1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 보합이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오름세, 그리고 SK텔레콤, 한국전력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79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800포인트 이제 딱 2포인트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 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상승폭 정오 이후부터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1%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에 변동이 좀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기도 외국인만 삽니다. 186억 원 순매수, 개인 기관 파는데 개인은 10억 원 소폭 매도하고요. 기관은 146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금융 투자만 팔고 연기금 그리고 투시는 각각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까지 나노 싼 종목제면 모두 올라가고요. CJENM이 오늘 급등 나옵니다. CJENM 지금 6%대 상승인데 오늘 엔터업 좀 괜찮고요. 특히나 중국 관련향 매출이 많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도 올라가고요. HLB 10만원 돌파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도 소폭 상승하고요. 메디톡스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61만 6천원대까지 어느새 주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약보합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다시피 4%가 넘게 오름세를 보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코롱티슈진, 컴투스 올라가는 가운데 카카오멜론과 파라다이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70전 올라가면서 112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들도 언론사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최측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입지조 좀 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녹록지 않은데 그래도 국내 시장은 잘 버티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중반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거의 결론이 내리는 만큼 일단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 얼만큼 강공으로 밀어붙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연막 작전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탄핵되면은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약간 이제 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마음이 급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공화당의 의회 의석수가 공화당의 우위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공을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좀 도출해서 총력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게 되면 지금 이제 산적한 문제들, 특히 무역 분쟁이나 그리고 북한 관련된 핵 협상 이런 쪽에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의 어떤 환경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 어떤 위협과 공포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결과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간 과정 쪽에서는 계속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도 염두를 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이번에 어제 나왔던 대중관세 160억 달러 부과, 그리고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하는 모습들. 또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은 예상했듯이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이 중국 관련된 경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중국 경기는 일단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입 물가 중심으로 관세 때문에 상승하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떨어지는 그런 악조건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밖에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어졌던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8월 FOMC 의사록에서는 어떤 9월 달의 금리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원하는 관점 쪽에서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들과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난 매파적인 성격 쪽에서 조금 바뀌어서 비줄기파적인 성격 쪽으로 변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아마 오늘 달러와의 추이가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6일 연속으로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어제는 반등했지만은 다시 재차 하락세로 가져가면서 달러화 강세를 저지하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는 다음 주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텐데, 이와 관련된 어떤 변화 요인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오늘 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진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몇 주 전에 대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특히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증시자금의 유입 속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차익 매물이 계속 커지는 부분들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단기적으로 저항권대였던 2270, 코스닥 780선을 일단 다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이번에 그 코스피 2300, 코스닥 800선 이 시도가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상을 봤을 때는 안착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V자식의 반등으로 들어가기는 일단 시장의 여러 가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들어서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 지표들에 대한 우려감들, 특히 기업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하반기에 이어지는 법인세율 인상이라든가 이 최저임금 인상, 거기다가 52시간 근무 도입까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부담 요인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우울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들려 있고 있는 자리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 전략을 짤 때 일단 2300선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애매한 자리에서는 진입을 회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적정 현금을 계속 가져가면서 시장 수익률을 좀 짧게 대응한 전략 쪽으로만 한정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잘 모르겠다,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현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대응하시되, 그래도 성장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일림목자리 쪽에서 공략은 가능하다, 한 쪽으로 정리하면서 시장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섣부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내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중국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입품 160억 달러에 대해 25% 추가 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무역 마찰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양국 간에 지금 차관급 협상이 있던 시각에 이렇게 나온 추가 관세 부과인데, 미국 증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는 세계 경제는 늘 공급 과잉 상태로 지금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시장의 문을 닫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외 매출이 그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무역 전쟁 과정에서는 투자가들의 눈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500 지수를 보면은 올해 그 상반기에만 무려 5.5%가 상승했고요. 반면에 사업이 다각화된 대형주인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러셀 2500이 S&P 500을 2배 가까이 그 투자 성과를 냈다는 것은 투자가들이 그만큼 중소형주에 지금 쏠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상장 기업을 분석해보면 전체 매출의 해외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 비중을 보면은 S&P 500 지수는 66%에 이릅니다. 반면에 러셀 2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불과 38%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소형주 지수에 연동된 상장 투자 신탁이죠. ETF를 구입해서 무역 전쟁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6개월 뒤에 관세 인상이 영향을 주는 만큼 투자 성과가 지금 좋다고 해도 좀 이제 피해야 될 업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중에서 좀 우리가 피해봐야 될 산업이 지금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그 무역 전쟁 중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는데요.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그 거주하는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익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중국에서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익 관세 부과가 나서면서 중국 농촌 지역에서도 비용 상승으로 농촌 지역 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세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 확대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운송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동량 감소로 계속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업 환경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차를 두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감소를 하고요.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자주 외식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외식 산업이라든지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역 전쟁 속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중소형주를 찾아서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 그 향후 증시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핵심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하고 엇박자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는데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조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전전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로이터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주요 매체들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월은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측근들한테 들었는데 지금까지 2번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것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오하이오 그 부재자 선거에 그와 관련해서 무역 전쟁과 관련된 그 부작용으로 공화당 후보가 부저자 투표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한 지금은 다른 나라 무역 협상 중인데 승기를 잡은 중국, 일본 등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협상 기간 동안에는 FRB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4월 이후부터 금리를 낮췄고요.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위에는 하락을 계속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FRB도 좀 더 그 정부의 친화적으로 금융 완화적인 정책을 쓰기를 상당히 좀 원하고 있는 그런 그 말투로 들리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비공식적이지만 FRB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매우 드문 일입니다. 독립성이 유지되는 FRB의 금융 정상화 노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조금 왜곡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는 말씀에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 그 무역 분쟁 협상을 해보자, 잘 풀어보자라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2차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는 말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양동작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속내가 뭘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차 그 관세 부과를 했고요. 또 중국도 즉각적인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했는데요. 무역 마찰은 통상 부분에 그치지 않고요. 경제나 안보와 같은 패권 국가 싸움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7월 6일 날은 제1탄인 항공, 우주, 정보통신, 로봇, 산업기기와 같은 34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어제는 160억 달러의 대상이 반도체, 화학제품, 플라스틱,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와 같은 종목들입니다. 중국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쇠고기, 콩을 비롯해서 자동차, 의료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9월에 다시 제3탄인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탄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규모인데요. 중국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방이나 모자, 자파, 가전, 과일, 야채와 같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탄이 부족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같은 규모의 보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의 악순환에 빠져들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백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면서 계속 압박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트럼프의 압박 수위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게 11월 중간 선거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재선 목적이니까 결국에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더 갈 것이다,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통상 협의에 좀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이 뚜렷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무 협상이 11월에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두 차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4대 타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서두르면 좋은 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별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양보를 받기 위해서 계속 지구전 형태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제재 관세의 대상이 되는 그 중국 제품이 앞으로 5천억 달러를 넘어갈 가능성까지 경고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무역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무역 전쟁의 승기를 잡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의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유엔의 그 대폭적인 절상이라든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재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디지털 패권을 수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전쟁의 그 서막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 뒤에도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를 하지 않으면 시장 자율 경쟁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고요. 또 환율 감시 대상국 지정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규제 강화 법안, 그리고 국방 권한법을 통해서 중국에 더 압박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 협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20, 30년 정도는 계속 패권을 두고 싸우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요. 터키 리라화 한번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환율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증시가 휘청휘청 몇 번을 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인도 증시만큼은 계속 굳건히 버텨주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 무슨 일 따로 있나요? 네, 지금 인도의 그 대표 대형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센서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6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7.0%가 나왔습니다. 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로 좀 둔화되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 10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증시에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 증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시마다 계속 주식을 좀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터키 리라 폭락으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뿐만 아니라 인도 루피아도 달러 대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앞으로 조금씩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업 실적 확대가 꺾인다든지 높은 성장률이 꺾이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런 흐름은 되겠지만 만약에 성장률이 좀 꺾이는 모습 그리고 기업 실적 확대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도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현황 그리고 인도 증시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짚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